안녕하십니까. 세우고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가계대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계대출을 빚을 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2018년 9월 말일 기준이죠. 3, 4분기, 2018년 3, 4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1,5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명목 GDP, 우리나라 총 생산액의 약 96.9%, 한 97% 수준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OECD 36개국 중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큰 규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전세 제도. 반전세라는 건 뭐예요? 전세 얼마야, 월세 얼마, 이런 게 반전세라고 얘기하죠. 이건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세입자죠. 그죠? 우리는 만약에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를 줬다라고 하면 우린 채무자예요. 그죠? 이거는 은행에 빚을 낸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은행은 금융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채무를 지는 거는 세입자한테 채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가계부채로 봐가지고 포함을 시키면 우리나라 GDP 규모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초과하느냐? 127%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올라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OECD 국가 1위가 스위스인데요. 128.8%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27%, 거의 2등 수준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심한지 아실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면, 전세 가격이 내린다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전세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먼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세입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에 대한 압박이 오게 되죠. 내가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세금 빚내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세금이 금융권 부채로 전환이 되죠. 그렇게 전환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럴 돈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빌릴 곳도 없고 돌려줄 곳도 없고 그러면 자기는 채무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채권을 청구를 하겠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간다?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LTV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담보대출을 했을 때, 그죠? 총 담보대출 중에서 일정 부분, 강남권 이런 데는 40% 이런 게 기준을 제시를 하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60%, 70% 기준을 제시를 해서 대출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가액, 감정가액의 어떤 일정 비율을 대출을 해줘라라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조정 지역, 이런 지역에만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DSR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규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당한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었어요.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가를 하지만 증가 추세가 약간 줄었다는 것이지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생산하는 창출한 성장률이 한 작년 기준으로 2.1% 성장했다고 하는데 명목 GDP 성장률이요. 그런데 동기간 동안에 가계부채 성장은요 6.7%, 한 3배 이상의 가계부채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소득 대비 내지는 우리 경제 성장 대비 가계부채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속도가 약간 줄어든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내리던 밤이었는데 젖어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흔들리는 내 눈빛을 보았네.
운명적인 사랑일까? 저 빛 속에 가로등처럼 내 맘속에 영원한 불빛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우리 사랑 아직도 그리움 가득 찬 그 밤 내 사랑